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거든요.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한 번에 빵 하고 터져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 많이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성기적 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다면, 자, 그런 전하량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막 너무 많이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자. 너무 많이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원래 끌어당긴 힘이 있잖아. 얘가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얘네들의 인력에 이끌려서 머물 수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나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미친 듯이 막 움직이고 있다면 그 인력들이 머물 수는 없겠죠. 이해된가요? 그래서 자, 우주가 처음에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랄지 빅뱅이라고 한 형태로 공간에서 그 많은 입자들이 빵 하고 터졌었을 때 바로 원소가 탄생하진 않았어. 우리 중2 때 배웠던 개념에서 원소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 뭐 플러스를 아예 띄어, 아니면 마이너스를 아예 띄어, 아니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야. 그치, 정기적 중성 상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배치는, 원자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배치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왜? 여기 이제 물론 중성이라는 건 전하량이 0이다라는 값이야. 전하량이 0. 오케이. 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아서. 그지? 정기적으로 어떤 플러스에 치우친다거나 마이너스에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자, 이 원자를 또 처음에 돌턴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1800년도쯤에 돌턴은 원자가 더 이상 안 쪼개진다, 단단한 공처럼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돌턴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라부아지의 질량부전의 법칙이랄지 등등등을 정리정돈해서 원자는 더 이상 안 쪼개지고 단단한 구형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학이 더 발전해서 원자를 더 쪼개보고 미세하게 더 조각해보고 어떤 전하량을 띄고 있는 입자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원자도 더 작은 솔입자, 밀입자로 쪼개져. 원자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중에 제일 질량이 가벼운 게 누구야? 제일 원자 번호가 제일 가벼운 거, 제일 작은 거 누구야? 1번인 거. 원자 번호 1번. 맞아요. 수소. 우주 공간에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헬륨이에요. 2번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나 헬륨이나 각각 그것들이 자체도 원자 질량을 갖고 있거든.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잖아. 원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 원자를 연구를 해봤더니 원자 하나하나마다 봐. 수소든 헬륨이든 뭐 나트륨이든 마그네슘이든 원자 하나하나마다 모두 다 중심부에 질량을 가지게끔 해주는 입자들이 막 모여 있어. 오케이? 그 중심부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있는 이 중심부를 우리는 중2 때 뭐라고 배웠어? 원자핵이라고 배웠어. 오케이? 원자핵. 그리고 이 원자핵에 또 질량을 결정해주는 더 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원자핵은 다시 뭐로 이루어지냐면 주로 쿼크들의 모임이야. 쿼크 모임. 자, 쿼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고율통합과학 하면서 처음 들어봤을 거야. 쿼크라고 하는 건. 자, 쿼크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탄생할 때 더 작은 어떤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들로 쪼개져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질량이 가장 작은. 근데 그런 종류들이 여러 개야. 뭐 업쿼크도 있고 바운쿼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거 있지. 전자. 우리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라고 배웠잖아. 그 전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 우주가 탄생했을 때 당시에 터져 나왔던 더 작은 밀입자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밀입자, 이런 종류의 밀입자 또는 이런 종류의 밀입자, 얘를 다른 말로 렙톤이라고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량이 더 작은, 우리가 1g보다 훨씬 더 작은, 엄청나게 더 작은 그런 각각의 전하량이 나노 단위로 쪼개져 있는 밀입자들이 우주가 빅뱅 당시에 빵 하고 터져 나왔고, 우주가 탄생했을 때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지? 우주가 탄생했을 때 너무 높으니까 그 다양한 그 각각들의 입자들이 막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겠지.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오케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빵 터졌을 때 그 폭발 에너지가 서서히 온도가 식겠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온도가 식어지게 되면 서서히 운동성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내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면 너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혼자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얘네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해. 근데 서서히 온도가 식어서 어느 정도 운동성이 둔해졌을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들이 각각의 인력에서 딱 붙을 수 있겠잖아. 그런 식으로 뭉쳐져 가지고 각 원자들의 원자 핵이 형성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집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지는 건데, 이 양성자도 이 중성자도 각각 쿼크들이 결합되어서 모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오케이? 수소. 얘가 원자번호 1번인 건 양성자도 하나, 전자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가운데의 원자핵, 여기가 양성자들의 모임이, 양성자, 중성자의 모임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도 이 공간 안에서 하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가.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가 결합되어 있어서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쿼크들이 모여서 이 형태들로 전체 플러스 1을 띄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업쿼크는 어느 정도의 전하량을 띄고 있냐면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업쿼크 하나다. 오케이? 다운 쿼크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자, 업쿼크 입자, 다운 쿼크 입자, 그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야. 그것이 우주가 빵 탄생했을 때 빵 하고 여러 입자들이 막 나와서 온도가 높으니까 막 움직이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그들끼리 붙으면서 양성자들, 중성자들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런 원자의 중심부, 원자 핵을 형성하게 된 거고, 수소의 원자 핵 또는 헬륨의 원자 핵, 다양한 원자 핵들을 먼저 형성하게 된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성들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화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각각의 입자들의 질량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지 않았어. 그냥 뭐 누가 수소, 어떻게 쓰는 게 헬륨, 이런 거에만 집중돼서 넌 누구 이름을 외우는 거에만 집중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고일통합과학이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화학에서는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 하면 CO2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메테인 하면 CH4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건 똑같이 있는데 왜 C 옆에 O는 꼭 두 개가 붙고, 그지? C 옆에 H는 왜 네 개가 붙어? 여기처럼 두 개만 붙지 않아? 왜?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 원자들끼리 어떤 식의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 O 입자는 항상 두 개여야 되고 H 입자는 항상 네 개여야지만 되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간의 어떤 다른 원자와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원자 자체 내에 있을 것 같고, 그 원자 안에 누구 때문에 있을 것 같은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주로 수소, 이 전자 때문인 거야. 다시, 자, 여기 지금 C가 있고 O가 있고 C가 있고 H가 있는데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고 얘는 메테인이라는 물질이야. 근데 원자 수준으로 따져보면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하죠. 이렇게 결합했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물질이 성질을 띠니까 이건 이산화탄소라는 분자. 이렇게 결합을 했었을 때 너는 메테인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띠니까 너는 메테인이라는 분자.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알갱이. 오케이? 메테인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알갱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알갱이니까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알갱이 우리는 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자도 쪼개보면 대체적으로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원자들이랑. 그치? 근데 이 원자 옆에 왜 수소는 꼭 4개가 붙어야 되고, 이 원자 옆에 산소라고 하는 건 2개가 붙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붙어서 얘랑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다른 일산화탄소도 있어. 완전 다른. 오케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뭔가 이렇게 붙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붙을 때는 이렇게 붙는데
최소한의 나름의 규칙성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원자 수준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봤던 거지. 그랬더니 원자 안에, 자, 중성의 상태의 원자 안에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가운데 중심부에는 각각의 전하량을 결정해주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중성의 상태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데? 전자가 존재하는데, 근데 자, 중성이라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결합된 상태야. 그러니까 양성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같은 전하량만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얘도 나름 각각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겠죠? 얘도 나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일 건데, 상대적 질량을 비교해보니까 상대적 질량을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 정도라고 하자. 질량이야. 이 세 개의 질량을 비교해볼 거야. 얘네들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봤을 때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야. 중성자도 상대적 질량이 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전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놀라지 마요. 1837. 배나 무거운 게 아니라 1837분의 1만큼으로 가벼워. 얘네의 상대적 질량보다 양성자, 중성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쿼크들의 모임인 양성자, 중성자들의 상대적 질량보다 얘가 너무 가벼워. 오케이? 그래서 자, 얘도 전자라고 하는 것도 우주가 빵 탄생했을 때 당시에 같이 터져 나왔다고 했었지. 그래서 미친 듯이 이런 업코크, 다운코크들이 막 하다가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얘네들끼리 인식해서 결합을 할 수 있었어. 원자핵이 완전 만들어졌어.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져서 몇 개씩이 모여져서 각각의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나 또는 헬륨의 원자핵들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걔네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덩어리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 플러스 1만큼, 플러스 2만큼을 띄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전자는 그만큼 식어서 있을 때의 우주의 상태여도 너무 운동성이 있어서 몰라 하고서 막 미친듯이 여전히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이지만,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결합되는 플러스 2만큼을 띄고 있는 덩어리들이 있어도, 원자핵들이 있어도 여전히 몰라 하고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왜? 너무 질량이 가벼우니까. 어때요? 질량이 가벼우면 바람을 훅 불어줘도 막 팔랑팔랑팔랑 움직이잖아요. 깃털 같은 아이는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여전히 충분히 원자핵들이 탄생이 됐어도, 플러스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핵 또는 헬륨의 원자핵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전자들은 막 움직이고 있을 만큼의 온도였어.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훨씬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훨씬 식어지고 났을 때쯤, 이제서 얘가 이렇게 미친듯이 움직이다가 얘 운동성이 더뎌졌을 때쯤 플러스 1만큼의 마이너스 1 하나가 인력에 의해서 붙잡히면서 원자를 탄생하게 된 거고, 플러스 2만큼의 헬륨의 원자에게 전자 2개가 맴돌면서 중성의 헬륨의 원소가 된 거야. 이런 식이야. 이해돼요? 그러니 이 플러스 저 1837분의 1배만큼 가벼운 전자라고 하는 아이가 특정 원자 안에 이렇게 인력으로 맴돌고 있다라고 해도, 그지? 왜냐면 얘가 플러스 2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라고 합시다.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리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튬의 원자번호 3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인 저 아이가 플러스 3이고, 전자가 중성의 상태일 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저 아이의 모습에서 중성이긴 해요. 총 하나, 둘, 셋. 맞죠? 세 개니까. 오케이? 그런데 저 마지막에 존재하는 전자 하나가, 그지? 겨우겨우 얘의 인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결합되어 있긴 해요. 근데 탈착 완전 나랑 저랑 안 떨어질 거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에 띄고 있는 전자가 그 아이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얘가 겨우겨우 붙어있긴 해. come down에서 붙어있긴 한데 얘가 가벼운 입자이기 때문에, 그지? 저 아이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빛 에너지랄지 또는 파동 에너지랄지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쉽게 이탈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나가거나 또는 어떤 아이는 전자를 받거나, 전자를 받아야지만 안정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전자를 주거니 주면서, 얘가 주게 되면 양이온이죠. 그쵸? 또 어떤 아이가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얘가 전자를 받아서 안정화됐죠? 그럼 넌 음이온이죠?
이런 식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되어 가면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 입자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들끼리 정정기적 인력으로 또 붙어서 물질이 결합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화학을 이해하실 때 주로 이 원자들끼리가 서로 다르게 있지만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 원리인지는 누구 때문이다? 질량이 가벼운 이 아이가, 전자라고 하는 아이가 중성 상태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 나가면서 안정화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들어오면서 안정화되려고 한다거나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원자 간 결합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주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 원자 간 결합이 형성돼. 얘는 왜 이동한다고? 가벼워서. 오케이, 가벼워서. 그래서 자, 항상 중성의 상태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성의 상태를 항상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쿼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구과학 하면서 또 배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쿼크들의 모임을 화학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막 빅뱅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개수의 업쿼크, 다운쿼크들이 막 만들어졌을 건데, 자, 보통 양성자 하나는 전반적인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습니다. 그치? 플러스 2만큼의 업쿼크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다운쿼크, 그 다음에 또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업쿼크. 자, 이렇게 낑겨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다운쿼크와 플러스 3분의 2의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의 업쿼크들이 결합되어서 양성자 하나를 결정을 하면, 오케이? 또 중성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다운쿼크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다운쿼크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업쿼크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플러스잖아,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마이너스나니까 서로 인력으로 붙어 있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합산은 전체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그죠? 얼마예요? 1이네. 플러스 1. 그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산수해보라는 거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니까 4짜리, 마이너스 1짜리, 플러스 3에 3이니까 플러스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얘는 어때요?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0이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각각의 업쿼크나 다운쿼크 입자들이 빵 터졌었을 때 걔네들끼리 몇 개씩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거. 오케이? 자, 시간을 잠깐 들여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끔 제가 빈 공간에다가 일단 저기 27쪽이나 26쪽 윗페이지에 요거 한번 적어줘 봐요. 자, 제가 왜냐면 나중에 복습할 때, 그죠? 복습할 때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 좋으니까 이런 식이더라. 여기는 어차피 알 거고, 네, 그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원자들은 저렇게 양성자와,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들에 의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같은 개수만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정기적 중성이니까. 근데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이 렙톤이나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하는 건 정말 최신에 배운 거고, 최신에 이제 연구가 돼서 우주 빅뱅의 우주 탄생 형태들을 인지를 했었을 때 그런 입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신 과학으로 알아지게 된 거고, 거의 1700년도 또는 1800년도에 멘델레이프랄지 또는 라부아지에랄지, 그러니까 뭔가 가장 더 이상 화학적으로 안 쪼개지는 입자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이건 가장 최신의 과학이야. 그때는 그냥 아주 두루뭉실하게 그냥 뭔가 막 열심히 분해해봤는데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안 쪼개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중2 때 배웠던 혹시 라부아제의 물의 전기분해 실험 혹시 기억나요? 물의 전기분해 막 뜨거운 주철관이 막 있고 거기다 막 뒤집어 부어서 물을 막 부어갖고, 그지? 막 했더니, 자, 그랬더니 만약 이제 그 전에 라부아제 이전에 이제 막 라부아제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시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잖아. 근데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 세상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성분이 있고 그 네 가지 성분이 서로 막 여러 가지 성질 변화를 해가지고 믹스를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사람도 만들어질 거야, 천도 만들어질 거야 했던 거지.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최신 현대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아닌 것 같다는 걸 반증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너네가 말했던 물이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 성분이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안 쪼개지고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안 나눠지고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었다고. 근데 그걸 반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물이 다른 성분으로 쪼개지는 걸 확인한 거야.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거야. 왜?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어봤더니 오케이? 물을 부어서 나온 황석회들을 봤더니 냉각수에 모여졌던 이 기체는 스스로 퍽 소리가 나면서 타게 하는 퍽 소리가 나면서 타는 스스로 타는 어떤 기체였고 수소 기체였고 오케이? 수소 기체였고 이 뜨거운 주철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와 다르게 질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왜 질량이 증가했는지 봤더니 얘는 철이잖아. 철이기 때문에 이 물이 가지고 있었던 원소들 중에 산소 원소가 여기 붙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가 됐잖아.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은 이런 두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지 최소한의 어떤 최소 성분은 아니라는 걸 알아내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대 과학자들이 중세에서부터 현대로 넘어오는 과학자들이 점점점 고대의 물질관을 깨부시면서 가장 최소한 자신만의 고유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를 원소라고 얘기를 한 거고 원소 그러니까 뭐 H나 O나 탄소나 이런 것들은 원소들이야.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안 나눠지니까 화학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성분 근데 이제 현대 와서 과학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나노화학 수준으로 더 쪼개지니까 이런 원소도 각각 중성의 상태로 뛸 수 있게끔 하는 원자 핵이나 전자나 더 작은 미립자로 쪼개지는 거지. 저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의 개념은 이제 뭐 그때 당시의 기술로 열을 준다거나 뭐 압력을 준다거나 해서 나눠질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나눌 수 있다면 물질인 거고 분자인 거고, 나눠지지 않는다면 최소 성분인 원소 수준인 거고. 근데 과학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연구해봤더니 이런 중성의 원소들도 저렇게 더 작은 미립자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각각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가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중성 상태의 원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고, 그지? 그리고 그 원자 번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딱 6번이다라고 하면, 얘가 6번이다라고 하면, 6번, 얘가 6번이거든? 6번이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원자핵의 총합이 플러스 전하량의 총합이 6인 거야. 오케이? 얘가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건 양성자 수. 그러니까 원자핵의 총합이 6 플러스 6이라는 거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모두 다 중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그 전자도 6개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이 나름 원자들 수준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나름 원자들끼리 나름의 규칙성이 있어서 그 규칙성을 조기나 주기로 이렇게 표로 나열을 해서 이 형태를 스캔을 뜬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추가적인 이해, 추가적인 어떤 화학적 결합을 설명하기 편할 수준으로 정리정돈을 해놓은 것이 있어. 그게 주기율표야. 주기율표. 여기 지금 현재는 한 120여 개의 원소가 있어. 근데 이 120여 개의 원소들을 나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120개의 원소를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가 있냐? 그러진 않고요. 족이나 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족이나 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1번의 원자 번호에서부터 20번의 원자 번호까지는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원자들끼리 주로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이거 표만 외워두면 아주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고, 이 표 안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두 개로 나눠줘.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또는 중금속 원소, 이렇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를 인지를 해두면 조금 이 화학적 결합을 유추하기 쉽거든. 얘 옆에 수소가 가면 반드시 4개가 가는 게 맞고, 얘 옆에 산소가 가면 안정적으로 결합됐을 때는 2개가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물은 이렇게 항상 결합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특징을 배치를 해놓으면. 그래서 이 기본 공사부터 좀 단단하게 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드릴게요. 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를 컬러로 한번 줄 거고요. 이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외우고 넘어가야 의미가 있으니까 잠시만. 과학자들 중에서 막 열심히 연구를, 그러니까 멘델레이프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대성을 한 거잖아. 나름 선배들 과학자들의 그 업적들을 조각조각 모아다가,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부분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 항상 1번부터 20번까지 위치를 맞춰서 외우는 그 주기율표 테스트는 항상 늘 볼 거야. 과학단을 하는 동안에. 자, 그래서 원소의 분류와 규칙성, 규칙성을 대해서, 원소들에 대한 규칙성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들이 있어. 물론 이 규칙성, 주기율표를 멘델레이프가 집대성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의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알아진 사람은 베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 있어. 자, 그러니까 원소들 하나하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름 오른편 봐봐요. 더 알기. 책에 있는 오른편. 새쌍 원소에서 이번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가 쌍을 이루고 있고, 그죠? 뭐를 알아내게 된 거냐면, 우리가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워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서 외워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집대성한 거는 멘델레이프 씨였고, 뭐 어떻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그다음 바륨이 있는데, 마치 이 스트론튬의 녹는점이나 끓는 점이나 이 원소의 녹는 점, 끓는 점이랄지 또는 질량에 해당하는 그 값이 이 칼슘하고 바륨하고의 그 둘의 원자의 평균값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나름 얘네들이 이렇게 질량이 번호가 들어가면서 원자 번호 질량 순서대로 번호가 증가해가는 거다. 번호가 증가해갈수록 그 원자의 질량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지? 왜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만큼이고, 그치? 그러니까 번호가 증가했다는 건 원자의 질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각각의 이 칼슘과 이 바륨의 질량의 합의 평균값이 스트론튬이랑 똑같네. 그리고 물질의 성질도 얘네들의 평균값하고 똑같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트 묶음에 해당하는 새쌍 원소수를 처음에 제안을 하신 분이 베베라이너예요. 약학자이기도 했고 최초로 스스로 원소를 연구하셨던 분이기도 해. 근데 그런 새쌍들 덩어리들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은데 많진 않다 보니까 처음에 최초로 이걸 알아내셨고, 그리고 이 족 주기에 해당하는 배치상에도 무엇들 사이도 알아냈냐면, 이쪽에 염소, 그 다음에 염소, 플로린이 여기 있죠? 플로린이 먼저 있고, 새쌍 원소들에 3개 이렇게 체크를 해놔봐. 여기 있던 누구랑? 염소랑, 그지? 염소랑, 그 다음 브로민과 아이오딘, 이렇게. 그러니까 얘 또한 이렇게 3개의 세트 덩어리들이 염소 원소와 아이오딘 원소의 원자 질량의 중간값, 평균값이 이 브로민의 원소의 질량하고 똑같네. 그리고 화학적 성질도 일치가 되네. 염소랑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이것도 알아냈고요. 그 이후에 또 누구도 알아냈냐면, 리튬과 나트륨과 칼슘,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이렇게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의, 리튬이라고 하는 I와 칼륨이라고 하는 I의 원자 질량의 평균값과
이 세 개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누가? 데베라이너 씨가 처음에. 그래서 뭔가 멘델레프 씨가 하나의 어떤 공통된 성질들 조기나 주기로 설명하게끔 고안을 해놨잖아. 그거의 토대를 처음 마련해 준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 원소들을 다 세트 묶음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었지만 최초로 찾아냈고 그 다음 것까지 제안했는데 한계는 있었지. 이 모든 걸 다 하나의 주기로 다 설명한다거나 족으로 설명하는 한계는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과학자는 누구였냐면 자, 뮬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 뮬렌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을을 쓰기도 하고 그냥 안 쓰기도 하는데 이분은 옥타브설을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옥타브가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화학에서 또 많이 나오거든. 옥타브설, 옥택 규칙 얘는 뭐냐면 자 거의 대부분 8번이라고 하는 8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옥타브, 옥토버 이런 형태거든.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뭔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가로 방향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8번째마다 8번째마다 다시 똑같은 규칙성이 반복되더라는 거지. 8번째 반복되는 원소들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원자 질량이 증가되는 순으로 나열을 해봤었을 때 현재 주기율표상에는 우리가 18쪽 얘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쪽 맨 사이드가 세로 방향이 18번째 18쪽이라고 했었죠. 여기가 이제 1쪽이고 여기가 2쪽이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실제는 여기 사이에 전이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3쪽부터 12쪽까지가 주기율표상에 나열은 되어 있고 그 다음 건너뛰어서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이렇게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현재의 멘델레프 씨가 최종적인 정리 했던 거에서는 얘가 포함되어 있어. 18쪽이. 근데 누가 이 뮬렌즈 씨가 얘기했었을 때 당시는 아직 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의 원소들이 정리돼서 나열되기 전이었어. 현재는 얘를 알고 있지만 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원소들의 족이구나. 안정한 원소들 라고 해서 활성이 없다 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족이다 라고 최근에 이 주기율표상의 배치를 포함을 시켜놓은 거고, 뮬렌즈라고 하는 저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 방향으로 외웠던 형태의 리튬부터 먼저 시작하면 리튬, 그 다음 뭐였죠? 베릴륨, 그 다음에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그죠? 1, 2, 3, 4, 5, 6, 7,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쪽으로 올 때, 그 다음 누구예요? 여기가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째에 오는 얘가 이 아이랑 화학적으로 되게 공통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치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할 때 처음에 도에서 그 다음 도일 때 음만 올라가지만 도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마치 화학적으로 8번째마다 반복된 규칙성을 보이네요. 실제 원자 질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치만 이 원소와 이 원소 사이에 어떠한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야 무슨 개소리냐, 무슨 화학에서 음계를 찾고 난리냐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치만 주기가 증가할수록 반복되는 그 다음에 화학적 공통성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걸 처음 제안한 거야, 뮬렌즈 씨가.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문제 풀 때 함정어로 많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18쪽에 해당하는 I를 이미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를 기준으로 외웠었을 때 얘가 말했던 8번째마다니까 이 수소 리튬에서부터 이쪽에 해당하는 얘가 누가 오게 되면, 네온이 오게 되면, 지금 네온이었죠? 이때 화학적 공통성을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린다라고 해? 왜? 현재 나중에 발견돼서 얘가 붙여진 거고, 뮬렌즈 씨 당시에는 얘는 아직 제한되기 전이었어.
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의 어떤 공통성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룰렌즈 당시에 옥타브설은 이 리튬 다음에 8번째 외에 오는 나트륨 다음에 8번째 오는 칼륨이 화학적으로 얘네들 셋이 공통점 성질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외웠던 이 순서대로 따져서 기억을 하게 되면 8번째 이 누가 오니까? 네온이 오니까. 그 다음 8번째 누가 오니까? 아르곤이 오니까 얘하고 얘가 화학적 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들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얘 다음에 8번째 오는 게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얘가 화학된 공통성이 있네요 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얘, 여기서 시작해서 8번째 얘 같죠? 그런데 그게 1번부터 20번 사이에 해당하는 이 1번부터 20번 사이에 해당하는 원자번호 내에서만 원자번호 내의 원소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야. 원자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자의 수도 늘어나잖아. 원자번호가 늘어나면 전자수도 늘어나니까 그 어떤 규칙성에서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어떤 규칙성과 공통성은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대부분 다 맞아떨어져. 오케이? 그래서 데베라이너 씨, 율렌즈 씨를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프 씨가 저 개념, 이 개념 다 아울러서 원자들 하나하나에 원자 질량 순서대로 어떤 배열을 시켜본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멘델레프에서 나오죠. 멘델레프는 당시까지 발견된, 자, 멘델레프 당시까지 발견되어 있는 62종의 원소를 당시까지 발견된 지금 책에는 몇 개인지는 안 나와있어. 지금 현재는 110여 개, 120여 개거든요. 120여 개인데 당시까지 발견된 62종의 원소들을 뭐로? 원자 질량 순서. 거기다 동그라미. 원자 질량 순서. 원자 질량 순서. 이걸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나와있죠. 원자 질량 순서대로 배치돼서 점점 질량이 증가하는 질량이 점점 증가되는 형태로 배치를 시켜봤고, 그리고 그 선배들이 제안했던 새쌍원소설과 선배들이 제안했던 옥타브설을 이용해서 쭉 나열을 시켜봐서 공통된 성질들 대체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나열을 시켜놓은 거지. 세로 방향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로 방향은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기는 1주기에서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가로 방향이. 그쵸? 1주기에서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세로 방향이 1족에서부터 세로로가 총 18개가 있어요. 18쪽. 발음이 유의하죠. 그죠? 18쪽. 오케이? 그래서 이 18개까지를 제안을 해서 쭉 어떤 화학적 공통성으로 배치를 시켜놓은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배열을 시켜놨는데 멘델레프 씨가 선배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배열을 시켜놨는데 그 중간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이하고 이 사이 안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이 질량이.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얘의 갭이 너무 크네. 그래서 이 어떤 원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공단으로 비워놓고도 쭉 족 주기를 나열을 시켜놨었어. 그 당시에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다 그 원자 질량만큼의 원소를 알아내놨던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나중에 또 그 원소가 아 이런 원소네 라고 하는 걸 발견돼서 여기에 이제 정리해서 넣어지게 된 것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자 질량 순서대로 나열을 시켜놨는데 나름의 규칙성을 이렇게 뭐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열을 시켜놨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얘네들이 총 정의된 표는요, 맨 마지막 더 알아보기 잡을래요? 맨 아래쪽에 더 알아보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주기의 표는 모즐리라고 하시는 분이 멘델레프가 초원을 제안을 했어요. 뭐에 따라서 원자 질량 순서대로 배치를 시켜서. 근데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하나하나들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본 거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하나하나들이 모두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들의 모임인 원자핵도 있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었을 때 어떤 화학적인
성질은, 원자 하나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의 질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양성자 수가 결정한다는 걸 모줄리 씨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어. 조금 수정을 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모줄리 씨가 제안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주기성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아래 왼편을 보면 네온이나 나트륨, 그 다음 블랭크들이 막 있죠. 그리고 칼륨, 아르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었을 때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가 됐었을 때는 나름 화학적 공통성이 배열이 안 맞아. 근데 원자 하나하나들의 양성자 수랄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화학적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했더니 화학적 공통성이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지. 돼요? 그래서 모즐리 씨가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 원자 하나하나의 양성자 수 그것들 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알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건 얘가 아니라 원자 질량 순서대로 배열되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주기율표는 원자의 번호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기율표를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오케이? 모줄리 씨가 제안한 건 뭐 어떻게 어떤 오류가 있다라는 걸 엑스레이 회절 실험 통해서 판단을 해서 현재는 우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시켜놓은 거고,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원자의 양성자 수니까, 그지? 그래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배열됐던 형태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나름 화학적 공통성을 결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원소기호들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워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금속원소들의 원소기호들도 외워봤고요. 오케이? 오늘 결석하신 분은 반드시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 다 외우시고 금속원소 외워오셔야 돼. 그리고 자,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그러니까 멘델레프 씨가 제안했던 이것들의 주기율표, 주기, 족의 어떤 공통성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었고, 현재는 모즐리 씨가 정정을 해준 원자 번호 순서대로에 해당하는 주기율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마저 채워버리시고 우리는 숙제는 어디를 해오시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자 껍질과 원자가 전자 뒷페이지 28쪽을 배우게 될 거라 오늘 많이 과제를 내드리진 않을 건데요. 36쪽에 자, 36쪽 개념 문제죠. 1번하고요. 1번하고 자 1번하고 1번, 3번, 5번. 근데 3번하고 5번은 못 풀 수도 있어요. 못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전체 금속원소가 뭐고 비금속원소가 뭐고의 개념을 인지를 해야 풀 수 있을 문제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3번, 5번 세 문제만 오늘 숙제 내줄게요. 1번, 3번, 5번. 왜냐면 전체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인지라 1번, 3번, 5번 세 문제 일단 숙제 내줄 거고, 당연히 외우는 거, 금속원소 외우는 거 해오셔야 되고, 여기 마저 채우고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 채우고 퇴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누구예요? 1번인 수소죠?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그다음에 원자번호 2번인 여기 이쪽 사이드에 있는 게 헬륨, 비활성 기체, 매우 안정된 원소입니다. 다음 리튬, 베릴륨, 맞죠? B2. 그다음에 붕신노마로 외우시겠죠? B, C, N, O. 금속, 탄소, 질소, 산소. 그다음 이쪽이 플로린, 그죠? 17쪽이 플로린. 그다음 18쪽에 여기가 Ne, 네온입니다. 네온도 굉장히 안정해. 헬륨 안정해, 네온 안정해. 그다음 나트륨, 이쪽이 누구예요? 11번이 나트륨이에요. 여기가 10번입니다. 여기가 2번, 10번, 18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마. 그다음에 이쪽은 6으로 외우시면 좀 쉽겠죠. 그죠? 그래서 6 할 때는 이제 누구의 눈을 쳐다보지 마시고, R, CPR, CDR, 이렇게, R, CPR, CDR. 그죠?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그죠? 그리고 칼륨, 칼슘. 그럼 끝! 그리고 몇 가지 금속원소, 뭐 망가니즈 외워줘야 돼, 코발트 외워줘야 돼, 철 외워줘야 돼, 그 다음 구리 외워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납 외워줘야 되고, 납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팔라듐,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게 백금,
오케이? 그리고 귀금속 종류의 IU, 그죠? AU로 외우는데 얘가 금입니다. 금, AG가 은, 그 다음에 얘와 비슷한 살짝 한 끗 차이죠? 수은이 HG. 수은, 금, 은, 수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니켈 있었고, 니켈. 텅스턴, W. 텅스텐. 이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겠다. 여기 밑에 바륨도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도 외우셔야 되겠죠. 같은 세로 계열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외운 거 시작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원자들의 나름 원자의 조개 공통성 주기가 알려주는 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퇴근!